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간에 사흘 동안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개막 사흘째를 맞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첫 소식 김도훈 기자입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만큼 굵은 눈발이 쏟아지자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에 나무는 두툼한 눈 이불을 덮었습니다. 지난 18일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강릉 왕산에는 44cm, 강릉 삽당령 40.5cm, 삼척 도계에는 38.8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 구름대는 다소 약해졌지만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눈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내린 대설특보를 해제한 가운데 강원도는 폭설 대응 비상 2단계를 오전 8시부터 비상 1단계로 내려 제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개막 사흘째를 맞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일부 행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데이전 경기 일정이 1시간 30분 늦어졌고 오늘 예정된 쇼트트랙 레슨 등 무대 공연 일부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잠시 뒤인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함에 따라서 당분간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평년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북쪽의 한기가 밀려들면서 화요일엔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리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은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이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할 뜻을 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이같이 전한 겁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보스를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보이는데 방북이 성사될 경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방북 시기는 오는 3월 예정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북한이 지원한 것에 러시아가 감사를 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카카오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멜론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며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5년 전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사건. 당시 뇌물을 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던 어묵업체 임원이 검찰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본인의 처벌까지 감수한 이 제보자는 그해 공익제보자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이 제보자의 수상한 행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죠. 이 법원장은 현역 장성입니다.
그런데 이모 법원장이 군납업체에서 1억여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나와서 이동호 당시 고등군사 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건 경남 사천의 어묵업체 망구수산 정희석 대표입니다. 어묵을 군에 납품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탁 대가로 돈 건네신 거 맞나요? 이 전 법원장은 징역 4년, 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도 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거나 옷을 벗었습니다. 수사를 받던 육군 중령은 영장 실질심사 직전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군, 검, 경이 모두 엮이고 고등군사 법원장이 불명예 전역한 유일한 사례로 초대형 군납 비리로 기록됐습니다. 연매출 200억 원이던 망구수사는 수사 직후 폐업했습니다. 무릎 꿇는 회사지. 손톱하고 망구수사하면 모르면 간첩이지. 그 큰 회사가 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 뭐. 이 사건은 내부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망구수산 임원이자 이 전 법원장에게 직접 돈을 줬던 당사자인 장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정희석 대표의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 왜 장 씨는 자신의 처벌까지 무릅쓰며 제보를 했을까? 장 씨는 원래 정희석 대표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희석 대표는 장 씨를 회사 임원에 앉히고 50억 원 상당이 들어간 장례식장 대표로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친구 한 놈 때문에 제 인생 완전히 망쳤죠. 그런데 장 씨는 임원의 직위를 이용해 수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왔습니다. 카드 너무 많이 쓴다. 아 그래요? 나 오늘 카드 2개 다 한도 초과됐어. 아 저는 그럼 2천만 원이잖아요. 그 2개가요. 그거는 배임의 횡령까지 걸리는 건데. 정희석 대표에게 들킨 장 씨는 처음에 용서를 구하다 희석아, 내가 모두 니 진짜 포기하고 다 할게.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뭘 포기한단 말이고? 아이고 뭐 장례식장이면 뭐고 나 아무것도 내가 안 할게. 희석아, 내 하나만 좀 살려주라.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등군사 법원장 뇌물수수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장 씨의 횡령 사건 수사는 4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정희석 씨는 배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이렇게 다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진실 밝히신다 하셨는데 떳떳하시면 잠깐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내려와서 말씀해 주세요. JTBC 배승주입니다.